네, 고향신문의 구독자 여러분, 고향신문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많은 기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35주년 정말 쉽지 않은 세월 고향신문을 이끌어 오셨고 또 고향신문이 고향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간에 걸어왔던 고향신문의 역사가 고향시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가졌습니다.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고향시를 위해서 일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그 옆에 항상 든든한 것, 든든한 기둥, 고향신문과 손잡고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잠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먼 세월까지 손잡고 같이 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시정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고향신문 창간 3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 분권, 민주주의 최선봉에 서서 지난 35년 동안 고향시 곳곳을 발로 뛰며 지역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늘 고향신문을 응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신문이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향 시민들의 새로운 소식이나 지역 현안들을 고향신문을 통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고향시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고향신문이 그 중심에 서는 길에 자 여러분 늘 관심과 애정 깊은 말씀 드립니다. 저도 고향신문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향신문 화이팅! 고향신문 창간 35주년 축하 인사를 해주신 이기현, 김영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고향신문 창간 35주년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래 고정 댓글 더보기 누르셔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5,000원으로 고향신문과 고향팟을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과나무 치과병원에서 스튜디오 빌려주셨거든요. 늘 감사드리고요. 한 주 정도만 더 여기 활용을 하면 신문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J 아레나가 백지화됐죠. 경기도는 공영개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고양시 의원들이 고양시의회 의장과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동환 시장이 허위 보도 자료에 관여했다라고 증언을 했던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이 주민분들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 합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양동 모간마을 200m 앞에 송전탑이 지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소각장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순환 경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고요. 초고령도시 고양 과연 노인 돌봄 대안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양 도시숲 생태 탐사 첫 번째 시리즈가 이번 주에 실렸고요. 응답하라 고양 1989 이거는 두 번째 기사가 이번 주에 실렸습니다. 경기도가 CJ 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고양시 최초로 대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항동 한류천 주변 일대가 세계적인 K-팝의 성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양시민들의 기대감도 일단은 물거품이 됐네요.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의 역사가 좀 오래됐잖아요. 손학규 지사 시절, 자 이분이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지사하시던 분인데 그때 한류우드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작해서 이제 한류월드로 바꿨습니다. 2006년에 프라임 개발이 한류우드 추진하다가 사업이 1차로 그때 한번 무산이 됐어요. 헐리우드와 한류를 이렇게 합친 그런 이름이었는데 촌스럽다 이래서 한류월드로 중간에 바꿨는데 뭐 이름은 바꿔서 이게 길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10여 년의 세월이 또 흐르고 그리고는 CJ그룹이 이 K콘텐츠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2015년에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2016년에 CJ 라이브시티라는 이런 회사명으로 경기도와 사업부지 매매 계약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또 여기에 CJ가 관여됐다는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을 때 진도가 이게 확 나갔으면 이게 뭐가 됐어도 됐을 텐데 시간을 좀 많이 그때 보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3년 전에 2021년 12월에야 겨우 사업을 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9년 전에 처음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K-팝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뀌고 또 공사비 엄청나게 올라가고 CJ로서는 야 이거 원한대로 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민기적거리고 이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자 이거 CJ가 사업이지 있냐 없냐 이런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어쨌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공정률이 겨우 3% 그나마 아레나 공사가 17% 나가서 이게 나온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사에 손을 안 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CJ도 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한류천 수질 문제, 전력 공급 차질 문제,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CJ는 이게 사업이 늦어진 불강력적 요인이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네. 뭐 계약서대로라면 늦어진 것에 따른 이 위약금이 이제 계약서에 또 명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좀 쟁점이 되었었죠. CJ 측 입장은 지체상금 그거 한 1,000억 원대 되는 거 그거 탕감해주고 사업기간 연장해주고 사업계획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변경하고 싶고 특단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 우리 이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경기도는 아니 무슨 소리야 약속 안 지킨 거는 그쪽이잖아. 경찰이 지금 뭐 경기도청 먼지털이 수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CJ 요구 들어줬다가 나중에 특혜 시비라도 걸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이제 중재안이라고 내놨는데 경기도가 CJ 요구 좀 들어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경기도는 그럼 법률 자문 한번 받아볼게. 이거 법률 자문 받아봤더니 이거 위험하대. 감사원에도 물어봤는데 아무 답 없어. 이거 방법이 없네. 법대로 계약 해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고양시 얘기도 좀 하자면은 뭐 고양시는 이게 경기도랑 CJ랑 사실 해결할 당사자들의 문제지 고양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또 입장이었고요. 우선 CJ 쪽에 남은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CJ 라이브 시티는 일단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7천억 원.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협약이 해제돼도 CJ 측이 물어야 할 지체상금 1,000억 원 어쩌면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이제 남는다라고 하네요. 이건 아마 뭐 소송 걸겠죠. 그렇죠.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아레나는 어쨌든 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정률이 17%. 지금 가보면은 기초공사하고 뼈대가 올라가다가 스톱돼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원칙대로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부시고 다시 원래대로 그냥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에다 반납해야 되는. 경기도 같은 경우 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무산 이게 아니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용한 국회의원에게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들어서 대신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반환된 부지를 담보로 경기도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공공자본과 민간기업이 투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특수 목적법인 SPC라 그러죠. 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이런 방법 가능하다. 이럴 경우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CJ랑 협의를 해서 17% 공정보인 아레나 공연장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인수하는 부시지 않고 자,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경기도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전문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아직 남아 있다. 오히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라며 희망을 가져보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CJ 간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걸 만일 공공으로 한다. 공공으로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경기도가 건물이야 잘 지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운영이 될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사업인데 지자체의 관료주의적인 마인드로 나는 절대로 이거 문화 콘텐츠 사업 성공 가능성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공문화 이런 투자한 사업들 쭉 보시면 돈만 쏟아붓고 이렇게 망한 사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CJ 라이브 시티 사업이 무산된 게 정말로 다시 한번 좀 아쉽습니다. 경기도가 돈 들여가지고 지은다면 운영을 다시 또 CJ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엎어진 바로 직후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2주년 맞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이 이제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또 이동환 시장이 항상 내놓는 게 있어요. 투자 유치 약속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 가지고 약 6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게 뭐 구속력을 갖거나 이제 의무조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협약서에 불과한 거거든요. 비판들도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 기자가 이제 그 CJ 라이브시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되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다. CJ 대신 경기도가 사업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잘할 것이다 라며 모든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이제 또 질문과 답변이 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보셨죠. 앞으로도 나는 계속 해외 갈 거다. 국외 출장은 문제 있고 국내 출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버려라. 여기 있는 분들도 해외 같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동환 시장님 기자회견 보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닫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화자찬만 하시면서 임기를 보내실 건지 뭐 이런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그 신현철, 김미경 두 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의회 여야 균형이 사실상 좀 깨진 상황인데 원구성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 좀 결과가 재밌었죠. 자, 일단은 민주당이랑 무소속 의원들이 합세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출석하고 민주당 17명, 그 다음에 탈당 의원 2명 무소속 이렇게 참석해서 의장을 뽑았는데요. 19명 전원의 득표를 얻은 김은남 의원이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전에 사실 약속이 된 거니까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고 이틀 후인 3일에 이번에도 민주당과 무소속 19명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부의장, 그 다음에 4개의 상임위원장을 뽑았어요. 자, 요 결과가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소자 의원, 또 환경경제위원장은 이혜림 의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장은 김미수 의원 이렇게 민주당이 3개의 상임위원장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2명의 시의원들에게도 자리가 돌아갔어요. 왕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탈당한 신현철 의원, 무소속이 되니까 부의장 되셨고요. 김미경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좀 약간 균형이 깨지니까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런 비판도 나올만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방법을 좀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바로 반박 성명 내는 거, 비난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왔는데 여야 합의 지키지 않고 일방적 원구성 받아들일 수 없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전체 시의원 중 19명만이 참석해서 선출된 55%만을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인정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인정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요. 숫자가 깡패라고. 예. 민주당 무소속 합세해서 수적 우위 이미 점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좀 모르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나타난 결과의 효율증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뭐 지금 현재 위원장들이 다 당선이 되었으면은 이탈이 나지 않았겠죠. 고양시의회는 하여간 전반기랑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후반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환 후보 시절 전 대변인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 보고 및 지시가 있었다는 뉴스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증언한 당시의 캠프 핵심 관계자 김모 씨, 이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요. 지난달 26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모 대변인 지금 선거법 관련 공판 계속 진행 네, 중이잖아요. 당사자. 예. 2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내서 공판길이 한 번 더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검찰에서 이제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고양시청에서 진행되는데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수사 기록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할 테니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공판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의 당사자는 이모 씨 대변인인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 왜 김 씨의 수사 기록이 또 증거 자료로 이렇게 제출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제가 되는 이모 대변인의 이 선거법 위반 수사 판결 이 과정이 처음부터 이모 대변인을 이제 고발 대상으로 지칭한 게 아니라 이 캠프에서 나온 허위 보도 자료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이 과정에서 이모 대변인이 이건 내 단독 범행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2심에서는 단독으로 진행한 그 보도자료 배포가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아서 한 것이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면 악의적인 목적 그런 거 가지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발인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이제 반박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증언을 담은 고양신문 기사, 그리고 당시의 카톡방 캡처본, 이걸 가져오면서 우발적인 그런 대변인 혼자만의 그런 단독 행위가 아니라 상대 후보 이재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조직적인 음해 공작이었다라고 이제 고발인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재판부의 수사 결과 추가 검토를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 기록과 처벌 내용, 공범 관계에 관련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검토 기회를 위해서 공판을 한 번 더 얘기해달라. 이 말은 곧 김 씨에 대한 수사 기록 결과를 참고해달라는 거는 추가 기소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고 책임자인 그 당시 후보가 이 건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이후 수사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좀 더 쟁점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을 보니까 다음 달 24일에 대변인에 대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범 혐의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백석 쪼개기 이전에 반대하는 원안추진연합회 주민들과 고양동 소각장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고양동의 대책위 주민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5일 시청 앞에서 원안추진연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삼성신혼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공동집회 이렇게 연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시청은 백석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반대로 백석에 있던 소각장은 이제 고양동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오다 보니까, 좋은 거는 다 일산이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다 덕양구로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지역 차별 아니냐라는 좀 약간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신혼마을에서도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동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정치적 부담이 좀 더해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양동에 또 하나의 이슈가 생겼네요. 송전탑 문제입니다. 대명산 자락의 그 아랫부분인데요. 여기 철탑 공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 중단이 된 상태라고요?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양주 장흥변전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연결하는 345kB 규모의 대규모 송배전 설비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 거리가 이제 34km 정도, 총 사업비가 943억 원이고 국책 사업인데, 2018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완료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 철탑 개수가 이제 뭐 수십 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기가 여기 모간마을 인근에 이제 지어지는 상황이었는데, 1기는 이미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기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이제 주민분들과 이제 이렇게 좀 마찰이 있었고, 현재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이게 동의 절차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지금 이런 주장인가요? 보름 전에 이제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탑이 한 2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대요. 또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계명산 같은 경우가 생태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또 산책로가 지나는 거기에 또 성전로가 들어선다고 하니 여러모로 이제 좀 약간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마쳤다 그랬으면은 이게 주민 공청회라는 절차를 이미 한 거 아닌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도에 덕양구청 소회시가 딱 한 번 진행이 됐더라고요. 모관마을이 속한 곳이 이제 벽제 4통인데 이쪽에서는 공청회 소식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진행됐는데 이거를 주민 설명회라고 할 수 있냐, 주민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이제 동두천의 양주 같은 경우를 봤어요. 공청회도 한 2-3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고, 설명회를 진행한 장소도 영향권 실제로? 내에 있는 거기 면사무소나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마을 어르신들이 로테이션까지 짜가지고 산기수 중턱인데 거기에 공사 현장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이제 공사를 막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정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이제 간담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하겠다, 이행 합의서까지 쓴 상황이고, 현재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주민들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송전탑만이라도 마을에서 위치를 좀 약간 이역시켜 달라. 반대로 넘어가면은 양주거든요. 그러면은 양주 쪽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양주 쪽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일단 물어는 보겠다. 지자체 간 싸움 나면 어떡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게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게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향신문 35주년 특집호에 그 특집 기사들 짧게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양시 65세 인구가 2002년에 6.2%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15.5%로 무려 9%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5년에는 26%. 자, 그러니까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이런 초고령 도시가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16만 3천 명,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고양신문 7면에서 창간 특집 기사로 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역할,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이 서로돌 모음이라는 요로 대안을 김진희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집 기사 두 번째, 소각장 대안으로 주목받는 자원순환 경제. 자, 이거는 남동진 기자님이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재활용, 그 재활용률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좀 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해서 사실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자원순환 경제. 단순히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 처리를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고향신문 기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간 35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양시 곳곳에 산길을 걸으면서 마을숲 가치를 조명하는 고양 도시숲 생태 탐사인데요. 생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매달 2번씩 마을숲 지리와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요 신문을 통해 가지고 연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번 호 신문에는 첫 순서로 고양시 지도의 가장 북쪽에 자리한, 자, 아까도 나왔었죠, 그 계명산 답사를 했습니다. 계명산은 북한산이나 고봉산 등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산이긴 한데 기사를 보니까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또 수많은 생물종들이 깃들어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숲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박경만 전문기자님께서 연재하는 도시숲 생태탐사 시리즈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고양시, 당시는 이제 고양시도 아니고 고양군, 근데 군치고는 되게 인구도 많았어요. 23만 맞아요. 명. 접경 지역이었잖아요. 과거의 고양시 모습을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집 기사로 이 내용들을 다루셨죠. 네, 맞습니다. 접경 농촌 도시였던 고양이라는 지역이 89년에 노태우 정부가 일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저희 고향신문이 이제 참가를 한 거고요. 지난주부터 연재를 시작한 응답하라 고향 1989, 1990 요 시리즈는 고향신문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향 지역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35년 전 그 시간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떠나보는 이런 시간여행 기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옛날 기사들 열심히 뒤져가면서 쓰고 있으니까요. 또 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